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통풍의 습격. 주로 발가락부터 시작되는 통풍은 다리, 무릎, 손가락 등 우리 몸 관절이 있는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발이 잘리는 듯한 고통이 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옷깃이 스쳐도 이제 바늘로 찌르는 듯한 지속적인 통증. 통증의 제왕이라 불리는 통풍. 통풍은 관절의 변형과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같은 합병증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발생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톡톡 TV 닥터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대학교 병원 박은정 교수와 함께 통풍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송. 톡톡TV 닥터 박세영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럴 때 건강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통풍은 바람만 불어도 아플 정도의 통증이다라고 불려서 그럴까요? 통풍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고민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진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주로 중장년층 남성부터 어르신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병이 통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중장년층 남성한테 발생을 할 수 있는 질병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안전한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박은정 교수와 함께 통풍의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통풍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질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풍은 말 그대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하여서 통풍으로 불리웠습니다. 통풍 환자들이 통풍성 관절염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통증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통증인데요. 비단 이런 통풍이 최근에 생긴 질환은 아닙니다. 과거의 기록에서 보면 서구에서는 마치 황제처럼 포도주나 고기와 같은 진미를 즐기는 사람에게서 발생했다 해서 제왕병이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방에서는 이 통풍의 통증이 마치 호랑이가 와서 무는 것 같은 통증이라 하여서 백호역절풍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과거 기록에서 보면 통풍으로 고생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예로 괴테나 다윈,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빅토리아 여왕, 루이 14대 등도 통풍을 앓았었다는 기록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초를 사랑한 세종대왕과 폭군으로 불리는 연산군 역시 통풍을 앓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이 윤택해진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통풍으로 외래 진료를 본 환자들이 2012년도에는 26만 5천 명에서 2014년도에는 30만 8천여 명까지 3년간 약 16.6%의 환자들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풍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인구의 노령화나 서구화된 식이습관, 그리고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약물 사용과 관련해서 그 발병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통풍의 정확한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은 통풍의 원인과 또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족 중에 혹시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채널을 고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 어떤 병인지 먼저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이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통풍은 이제 과거에 중세시대에 나쁜 체액이 관절에 침착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해서 라틴어인 가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용어로 가우트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통풍은 혈액 안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장기간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혈액 안의 농도가 높아져서 이것을 고요산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장기간 유지가 되게 되면 요산 결정체로 만들어져서 관절이나 여러 가지 장기에 침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대사성 질환의 일종인데요. 특히 이 통풍성 통증은 관절에 침착돼 있던 이 통풍 결정이 갑자기 이제 포식세포나 이런 염증세포들에 의해서 먹히면서 염증 반응 물질들이 분비가 되게 되면
극심한 통증과 붓기를 동반하는 급성 관절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통풍 왜 발생하는 건가요? 예, 이제 원인은 요산에 있습니다. 혈액 안에 요산 수치가 높을 때 이제 통풍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요산은 주로 이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할 때 퓨린이라고 하는 요산의 전구 물질이 있습니다. 이 전구 물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혹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 중에서 죽은 세포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생산되는 핵산들이 대사가 되면서 최종적인 물질로 요산이라는 형태로 몸에 남게 됩니다. 이런 요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사람에게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배출을 되면서 이 요산 수치를 조절을 하게 돼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신장을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배출이 감소되는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퓨린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퓨린 생성이 요산의 생성이 높아지는 환자들에게서 고요산 혈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요산 수치가 높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관절에 급작스럽게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고요산 혈증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또 궁금한 게 이거죠. 고요산 혈증은 이건 또 왜 생기는 건지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산이 우리 몸에서 퓨린이나 핵산의 최종 대사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요산이 생성이 많아지거나 혹은 이제 소변으로나 장으로 배출이 줄어들 때 혈액 안에 높은 컨디션이 만들어지게 되면 통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요산 생성이 많아지는 요산 대사 효소의 변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장의 선천적인 이상으로 요산 배설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대개는 이제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골수 증식성 질환으로 암세포가 많이 증식을 했다 깨질 수 있어서 핵산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특정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퓨린이 많은 음식물의 섭취 혹은 비만이나 고지혈증, 과다한 음주 또는 운동 이런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요산 배출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신장 기능의 감소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여러 가지 약제들도 요산 배출을 떨어뜨리면서 고요산 혈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산 수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아무런 이제 증상, 그러니까 통풍의 증상이 뭐 이렇게 관절이 아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증상이 없을 때도 요산 수치가 높게 나오면 글쎄요, 이거 무조건 치료부터 해야 되는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외래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직장이나 혹은 국민건강검진을 했는데 요산 수치가 높은데 이게 통풍이 맞냐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풍에 의한 관절 증상이라든지 혹은 요로 결석 혹은 이제 통풍의 결절성 관절염인 이런 통풍의 다양한 합병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혈액 안에 그냥 요산 수치만 높아져 있는 것을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산의 수치에 따라서 발병률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은 대개는 약 20% 정도의 환자들만이 통풍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무증상 고요산 혈증 환자들은 요산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고요산 혈증이 통풍뿐만 아니라 뭐 혈압이라든지 비만, 당뇨병, 뭐 고지혈증 이런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들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동반된 질환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질환이 잘 조절되는지 모니터링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증상은 없고 요산 수치만 높은 무증상 고요산 혈증인 분들의 경우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하는지 판넬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증상 고요산 혈증 확인자 대처 방법 첫 번째부터 볼까요? 좋지 않은 식생활 습관은 개선을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식생활도 요산의 전구 물질은 이제 퓨린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통풍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고 또 이 요산 수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은 뭐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내장, 뭐 혹은 술 이런 것처럼 요산을 올릴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비만인 분들은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
어디에서나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요산혈증이 대부분 대사성 질환의 원인은 아니지만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심혈관계나 혹은 뇌혈관계 위험 인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비만이 있다면 당뇨나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과 같은 그런 대사성 질환의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 유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끊거나 이제 줄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위험 인자이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실제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맥주가 대표적으로 이제 통풍을 일으키는 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실상은 뭐 소주든 맥주든 양주든 포도주든 양이 과하면은 모두 다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술을 많이 줄이거나 특히 고요산 혈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통풍이 있는 환자들은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건데요.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판넬 방송 전에 안 봤거든요. 네, 술 다음에 네, 담배 얘기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진짜 안 봤습니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 본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흡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풍의 직접적인 위험 인자는 아니고요. 통풍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혈관 합병증을 간접적으로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금연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술과 담배는 백ಹಿ무익한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신장병이 있다면 식이요법과 약물요법이 필요하다. 네. 네, 이제 고요산혈증 자체를 치료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것들이 여러 가지 이런 대사 질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동반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신장병들이 있다고 하면 대사합병증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반된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증상 고유산 혈증 확인자 대처 방법 마지막 보겠습니다. 6개월 또는 1년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요산 농도 추적 검사를 해야 한다. 네. 요산 수치에 따라서 이제 통풍이 생기는 확률이 실상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규칙적으로 요산 수치를 체크하게 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통풍에 대한 조기 대처가 가능하고 비단 고요산 혈증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반된 대사 질환을 체크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증상 고요산 혈증 대처 방법, 확진자들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통풍은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어떤 연령대에서 좀 많이 생기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풍은 주로 이제 중장년층 40, 50대 이상의 남자들에게서 호발을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들보다 고령의 환자들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개는 신장 질환이 있어서 요산이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이거나 여러 가지 약제를 통해서 이런 요산 배출이 안 되는 경우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게 왜 여성보다 남성한테 더 발생을 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여성 호르몬이 요산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폐경 이전의 여성에서는 고요산 혈증이 동반된 신장 질환이나 혹은 다른 약제나 이런 것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고요산 혈증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전에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폐경 이전에 통풍이 여성에서 생겼다 한다고 하면 혹시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다른 약제에 의해서 통풍이 생긴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통풍의 구체적인 증상 그리고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증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설명을 듣도록 하죠. 예, 통풍의 임상 증상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로축이 보면은 통풍의 정도가 되겠고요. 네. 이 그림에서 가로축을 보면 이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해서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통풍의 증상이나 합병증이 전혀 없는데 요산 수치만 혈액에서 높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아무런 증상이 없이 고요산 혈증만 지속되는 것이 한 수년 정도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은 다음에 두 번째로 발생하는 것이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 되겠는데요. 이제 통풍성 관절염의 특징은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고 염증을 동반하는 관절염이
주로 한 개의 관절에서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진통 소염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수일 내에 호전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약을 먹지 않는다고 해도 정말 괴롭지만 오래 참으면 1주에서 2주 이내에 저절로 호전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갑자기 이제 통풍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통풍 발작이라고 부르는데요. 질환의 초기에는 이 통풍 발작의 간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아프거나 혹은 수개월에 한 번 아프거나 이런 것을 5년에서 10년 정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무런 증상이 없는 시기를 발작 간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안 아픈 기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이런 통풍의 임상적인 특징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플 때만 약을 먹어야 되는 병인가 하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이런 통풍이 발생한 지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혈액 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요산이 요산 결정을 이루어서 관절이나 여러 가지 장기에 쌓이면서 만성 결절성 통풍을 일으키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통풍 발작 기간이 점점 짧아져서 굉장히 잦은 통풍성 관절염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관절 주변으로 결절이 침착되면서 덩어리를 이루게 되고 관절에 손상을 일으키는 합병증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시기가 되면은 발작이 없는 발작 감기에도 만성적인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급성 통풍성 관절염, 뭐 자다가 갑자기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병원 찾는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급성 통풍성 관절염의 환자들 구체적인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풍성 관절염의 특징은 갑자기 발생합니다. 갑자기 발생하고 주로 초기에는 하지에 많이 발생을 해서 처음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관절이 첫 번째 엄지발가락 시작 부위 이제 중족지 관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아픈데 통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한 염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아픈 부위에 붉은 발적이라든지 붓기 이런 종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통증이 몇 달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이런 통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아도 일주일에서 2주 이내에는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인 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사진은 왼쪽 발의 첫 번째 중족지 관절에 생긴 통풍 발작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관절에 부기와 종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 사진에는 이제 손가락 관절에 통풍 발작이 온 것을 볼 수 있는데 네. 역시 비단 통증뿐만 아니라 주변이 붉어지고 붓기가 동반되는 심한 염증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보이다가도 그러니까 잠깐 이제 좋아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증상이 없을 때 통증이 없을 때 이때도 치료는 필요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안 아픈데 약을 왜 복용해야 하는지 실상 환자분들이나 이제 환자의 보호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통풍이 한번 생기면은 발작 간기라고 해서 하는 것이 이제 통풍성 관절염의 임상 특징이기는 하지만은 혈액 안에서는 요산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통풍 발작이 점점 더 잦아져서 이런 통풍 발작에 의한 관절 합병증이 생겨서 관절이 망가지게 되고 5년에서 10년 정도 방치하게 되면 앞서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런 요산 결정들이 관절 주변이나 여러 조직에 침착을 하면서 요산 결정체를 만들게 됩니다. 통풍 결절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이제 요즘 여러 가지 연구에서 보고가 이런 요산이 높이 유지됐을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비단 이제 관절에만 생기는 통풍성 합병증뿐만 아니라 이게 신장에도 쌓일 수 있거든요. 요산 결정체가. 그러면은 이제 오랫동안 이게 방치되면 만성적으로 신기능 부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요로 결석이 생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사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이 발생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증상이 없는 시기에도 꾸준히 약물 복용을 해서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급성 통풍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요, 만성 결정성 통풍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결정성 통풍은 어떤 증상을 나타내나요? 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풍이 오랫동안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지속되게 되면
그 몸 안에 요산이 결정체를 이루어서 쌓이면서 사진에서 같이 관절 주변에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통풍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왼쪽 발가락이라든지 오른쪽 발가락, 손가락 끝이라든지 그리고 중족지 관절 이런 곳에 통풍결절이 침착되어 있는 이 사진을 볼 수 있겠고요. 이걸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면은 관절이 이제 엄지발가락 기시부에 골 미란이 생기면서 이렇게 관절이 파인 소견이 보일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 손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하얗게 보이는 것이 통풍 결절 덩어리가 되겠는데요. 이 결절이 이렇게 침착되면서 관절을 미는 양상으로 관절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만성 통풍, 결절성 통풍이 되게 되면 이런 심각한 관절의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풍 발작도 굉장히 작고 증상이 없는 시기에도 손상된 관절 때문에 만성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만 봐도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걱정되는 게 이것으로 인한 또 이제 합병증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제 통풍 환자의 한 10%에서 25% 정도에서는 이 요산 수치 때문에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요로 결석을 앓을 수가 있고요. 몸 안에 오랫동안 요산 수치가 높아져 있으면 이게 수년간 지속되게 되면 신장 간질에 요산 결정이 쌓이면서 만성적으로 신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풍 환자의 경우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약 40여 %의 환자들에게서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같은 대사성 질환이 동반되고 또 이제 최근 여러 가지 연구에서는 이게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뇌혈관계 질환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해서 요산 수치 낮추는 치료를 통풍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통풍이 의심돼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통풍 진단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예, 다행히 환자가 발작이 생긴 상태로 오게 된다면 이제 그때가 확진을 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통풍 발작이 있을 경우에는 관절 주변이 이제 퉁퉁 붓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침범된 관절에 관절액을 뽑아서 그걸 현미경으로 해서 통풍 결절을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것이 통풍의 이제 확진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바늘 모양의 반짝거리는 이 결정체가 요산 결정체의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관절 천자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통풍을 확진하게 되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풍이 저절로 1주에서 2주 정도면 좋아지는 경과를 반복하기 때문에 외래를 예약했는데 왔을 경우에는 이미 통풍이 다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관절 천자를 하지는 않고요. 특징적인 통풍의 임상 병력이 있든지 아니면 통풍 결절이 있든지 혹은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통풍으로 인한 골 미란 등의 소견이 관찰이 되면 통풍으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을 일찍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통풍의 치료 방법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예, 통풍 치료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첫 번째로 통풍성 관절염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이 염증을 최대한 빨리 부드럽게 좋게 만들고,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통풍 발작의 빈도를 줄이면서 관절 합병증이나 여러 가지 대사 합병증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환자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시기인 이제 급성 통풍성 관절염 혹은 통풍 발작 시의 치료를 살펴보시면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는 염증을 줄이는 치료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약제를 보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라든지 콜킨, 스테로이드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약제를 선택하는 기준은 통풍 이외에 환자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 기능에 저하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를 처방하면 신장 기능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동반된 기저질환 그리고 위험 인자가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항염증제를 처방할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시기에는 비약물적 치료로는 얼음찜질이라든지 찬물에 이제 침범된 관절을 좀 담근다든지 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가 이제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발작이 있는 시기에는 요산 수치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술이라든지 혹은 등푸른 생선, 내장탕 이런 음식을 좀 삼가고
또 관절이 아플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염증을 호전시키는 데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급격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삼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통풍성 발작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치료가 되겠는데요. 네. 이런 궁극적인 치료의 골자는 혈액 안의 요산 수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테이블에서 보는 것처럼 요산 저하제 또한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요산 수치 낮추는 치료도 역시 예를 들어서 신장 기능이나 아니면은 요로 결석의 병력 등과 같이 통풍 이외에 다른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느냐에 따라서 용량이나 종류를 또 다르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겠고요. 궁극적인 치료의 목표는 이제 혈액 안에 있는 요산의 수치를 통풍성 결절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6mg/dl를 목표로 낮추고 그리고 통풍성 결절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5mg/dl를 목표로 해서 요산 수치 저하제의 용량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산 수치를 낮춰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요산 저하제를 복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풍성 관절염이 없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일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가 없겠고요. 이런 통풍성 관절염으로 의심되는 이런 증상이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이 됐다든지 혹은 과거에 요로 결석을 앓았었던 병력이 있으면 이게 이제 고요산 혈증의 합병증일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저절로 좋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통풍을 앓았었던 적이 실상 없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관절을 보면 통풍 결절이 있는 환자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통풍 치료를 빨리 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엑스레이에서 통풍에 의한 관절 손상이 확인될 경우에는 요산 수치 저하제를 투약하는 적응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풍성 관절염은 이제 체내 특히 혈액에 요산이라는 물질들이 오랫동안 높은 수치로 유지가 되면서 이것들이 요산 결정을 만들면서 관절이나 여러 신체 기관들에 침착하면서 발생하는 대사성 질환의 일종입니다. 특히 통풍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오히려 안 아픈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풍성 발작이 없는 이런 발작 간기에도 요산 수치는 혈액 안에서 계속 높기 때문에 이런 고요산 혈증에 의한 통풍성 관절염이라든지 관절의 합병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의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통풍성 관절염으로 의심되는 임상 증상이 있었던 환자들은 꼭 병원을 일찍 방문해서 통풍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복용과 음식 조절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박은정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큰 재산이 건강이라고 하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자신과 가족의 생활 습관을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톡톡TV 닥터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